이번 선거는 단순한 유럽 선거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헝가리인들은 지금 매우 중요한 대결에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현직 총리인 빅토르 오르반의 16년 집권을 마침내 끝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르반은 유럽에서 강력한 민족주의 지도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침체된 경제, 상승하는 물가, 그리고 커져가는 부패 의혹으로 인해 실제로 유권자들의 불만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의 도전자 페테르 메지아르는 실제로 앞서고 있으며 대중의 분노를 이용해 유럽 주류로의 전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과가 불확실하고 그 영향은 헝가리를 넘어섭니다. 이번 투표는 브뤼셀, 모스크바, 워싱턴 DC, 예루살렘 등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과가 EU 단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외교적 입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다니엘 브루르제비를 모셔보겠습니다. 그는 전 헝가리 외교관이자 뉴스 프로듀서 해티TV의 편집장입니다. 아담 씨, 오르반 총리의 권력 기반이 실제로 얼마나 위협받고 있다고 보시나요? 정치적 이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의 리더십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누구의 말을 믿을지에 따라 다릅니다. 독립적인 여론조사나 국제 여론조사를 보면 페테르 메지아르가 의회에서 심지어 3분의 2의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르반 정권이 지난 16년 동안 실제로 패배의 위험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여론조사를 보면 오르반이 승리할 것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는 3분의 2 다수는 얻지 못하겠지만 페테르 모지아르 야당보다 10에서 15석 정도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입니다. 만약 머지아르가 승리한다면 즉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특히 헝가리와 유럽연합, 러시아, 우크라이나, 심지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요. 무엇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내부 정책보다 먼저 가장 빨리 바뀔 겁니다. 우선 유럽연합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이 지난 8년 동안 기본적으로 헝가리에게 정부를 바꾸라고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만약 페테르 메지아르가 총리가 된다면 코로나 이후로 차단되고 동결되었던 EU 자금이 다시 헝가리로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헝가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는 거의 즉시 나빠질 예정입니다. 우리는 오르반 정부와 러시아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인들은 정권이 바뀌면 그 관계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도 있습니다. JD 벤스의 부다페스트 방문을 보면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들이 어떤 헝가리 정부와도 그게 누구이든 간에 협력할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는 끝나거나 더 이상 헝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흥미롭네요.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오르반의 리더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변화가 그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좋아요. 예루살렘의 관점이나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오르반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반유대주의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헝가리에서는 어떤 형태의 반유대주의적 발언도 불법이고 행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이고 그 법은 대부분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거의 없었고 있어도 아주 소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위들도 있었지만 그건 아마 자동적으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적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언론의 80%가 빅토르 오르반의 정당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사라지면 아마도 자유주의적인 목소리가 다시 언론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렇게 친이스라엘적이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네타냐후 총리에게 내려진 국제법원의 체포명령도 그가 헝가리에 오면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하지만 헝가리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부와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인구 사이에 어떤 분위기 차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유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반유대주의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약간 덜 친이스라엘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담,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